최근 KH바텍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주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 제가 영상 촬영 기준으로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실제로 3일밖에 안 되지만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약 3일간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180억 가까이를 매도했었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이 84억 원어치를, 기관 투자자가 12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현재 KH바텍의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약 180억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KH바텍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최근 강하게 주가가 오르는 이 구간에 팔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KH바텍의 주가 차트를 주봉으로 본다면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약 1년 반 가까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버티기가 많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지만 조만간 곧 꺾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오르자마자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렇다 치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너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판단은 이번에도 박스권으로 강하게 다시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살펴보면 3일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종목에서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320억 가까이를 매수했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다룰 종목인 KH바텍입니다. 약 200억 가까이를 매수했는데요. 이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KH바텍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집중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번 영상 내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결국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KH바텍 주가 역시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찾아보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3 사전 예약이 정말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인데요.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 예약이 마무리되면서 80만 대로 전작 대비 큰 증가를 했습니다. 이 80만 대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지난해 나왔던 Z 폴드 2 같은 경우에 사전 예약이 8만 대니까 작년보다 10배 늘었고요. 그리고 늘 삼성전자 대표 하이엔드 모델인 올해 나왔던 갤럭시 S가 30만 대 정도의 사전 예약을 기록했다라는 것과 비교를 하면 기존에 가장 잘 나가는 모델보다 2배 넘는 현재 사전 예약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주가 매수세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굉장히 장기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KH바텍의 영상을 종종 올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1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KH바텍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이 2개였고요. 작년 6월에 하나,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KH바텍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때 작년에 올렸던 영상에 달렸던 댓글, 그리고 그 댓글에 달았던 저의 대답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달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KH바텍은 지금 당장 20-30%의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1-2년 뒤 7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멀리 보시라.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KH바텍은 작년 최고가를 현재 넘은 상황이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역시 좋은 종목은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그 가치를 바란다라는 점을 저도 사실 요즘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삼성전자 IM의 최근 고민과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해답이 무엇인지 이미 눈치를 많이 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드리면서, 두 번째, 폴더블 시대가 결국 지금 주가가 잠깐 급등했다고 해서 바로 꺾일 시장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KH바텍의 주가가 굉장히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를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폴더블 관련 종목의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얘기되는 종목이 사실 KH바텍과 그리고 파인테크닉스가 있는데, 이 두 업체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만약에 이 두 업체를 투자하실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구나는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종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늘 최고 실적, 꾸준한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만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크게 두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축이 바로 반도체,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IM 사업 부분이라고 일컫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무선 사업부를 의미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반도체 부분 실적입니다.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 추이가 최근 들어서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은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한 축인 IM 사업 부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거와는 다르게 IM 부분의 매출액과 성장률은 2013년을 정점을 찍고서는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몇 년째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매출액만 이렇게 막혀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영업이익률 역시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늘 높은 영업이익률 기록하지만 사실 그거는 반도체가 거의 다 한 거고, 또 다른 한 축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 막혀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이 더 늘지 않고 어느 정도 막혀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사실 우리 누가 봐도 스마트폰은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최소 한 대씩은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더 올라갈 공간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판매량 역시도 매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선택한 해답은 바로 스마트폰 사업 긴급 경영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폰이 2007년에 나오고 현재까지 약 스마트폰의 역사가 한 15년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전반부 7년과 후반부 7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본다면 삼성의 전반부 7년의 전략은 누가 봐도 애플을 따라잡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의 한 모델을 냈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두 모델을 낸 거죠.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이 두 모델을 통해서 애플을 따라잡는 것에 거의 올인을 했던 시기가 전반부 7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후반부 7년, 뭐 후반부 8년 뭐 요 정도는 애플 따라잡기보다는 이제 치고 올라오는 오포나 비보, 샤오미 이런 업체들을 누르는 거에 집중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뭐 14년, 15년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삼성이 목표했었던 그 두 가지를 다 이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실패했다가 답일 텐데요, 삼성은 결국 애플의 아이폰을 넘지 못했고 또한 치고 올라오는 중국 업체들을 완벽하게 찍어 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재 치고 나가는 애플을 따라잡지 못하고 치고 올라오는 중국 업체들을 누르지 못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경영진단을 받지만 그 경영진단의 해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답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폴더블 제품이죠. 애플도 현재 진입하지 못한 시장,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현재 진입을 했지만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아성을 현재 뛰어넘고 있지 못하고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 삼성이 유일하게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영진단의 답이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삼성의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노태무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다양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폴더블 대중화를 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내면서 이번만큼은 삼성이 정말 뒤가 없구나, 폴더블 스마트폰을 강하게 출시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해서 제품을 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실사용자들이 생각하는 단점들이 내구성 문제들도 있었지만 S펜 미탑재라든지 가격, 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었는데, 모든 불만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가격이라든지 S펜 미탑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모델에 한해서는 굉장히 많이 극복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작 대비해서 약 40만원 가까이 내려가기도 했었고, 올해 Z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S펜에 들어가면서 이런 단점들이 충분히 개선된 제품들이 현재 올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Z 플립 사용자들이 느꼈던 단점들, 특히 많이 지적된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 활용도가 아쉽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역시도 이번에 나온 폴더블 3 보면은 작년 나왔던 모델에 대해서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훨씬 커지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나 실사용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격적인 문제까지도 최근에 공시지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가격적인 부담 역시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폴더블은 사실 잘 될 수밖에 없었고 잘 되기 위해서 삼성이 사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하기 이전부터 충분히 사전에 눈치를 챌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올해 폴더블만큼은 반드시 성공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내놓는 스마트폰 제품이 갤럭시 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갤럭시 S의 FE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더블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폴더블이 조금 안 나간다 싶으면 노트를 조금 더 강하게 민다든지, 아니면 갤럭시 S FE 버전을 뭐 더 많이 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갤럭시 노트가 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FE 버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출시가 밀리거나 혹은 연기된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내놓는 스마트폰이 폴더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폴더블이 조금 안 좋다고 삼성전자가 뭐 판매량을 줄여버리면 삼성전자 IM의 매출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물론 뭐 A 시리즈는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없는 환경들이 그동안 많이 조성이 됐고, 그 결과가 좋은 제품,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으로 이뤄지는 이 선순환 고리를 사전에 눈치챌 수 있다면 지금 고객들의 폴더블 스마트폰의 평가 혹은 사전 예약이 대박이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사실 놀랍진 않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미 올해 초부터 폴더블 스마트폰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KH바텍을 계속 모아왔었던 것이죠. 실제로 매니저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멀쩡한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어야 되냐, 나는 폴더블 스마트폰 잘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심심찮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그리고 그 이전에 핸드폰의 역사를 살펴보면 폼팩터의 변화와 스펙 향상이 늘 반복되면서 기기가 발전해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뭐 벽돌이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가면 어느 순간 대중화된 이런 폴더형 제품, 그 다음에 슬라이드형 제품, 이런 형태의 폼팩터의 변화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스펙 향상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핸드폰 시장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스펙 향상에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우리가 썼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폼팩터의 변화와 스펙 향상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 IT 디바이스가 발전해온 그 흐름 자체가 스마트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예상해 본다면 결국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거는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정말 많이 대중화된 폼팩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단순히 폴더블 폰이 이번에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에 따르면 두 번 접는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 더 나아가서 폴더블 디바이스와 같은 것들이 대중화될 수 있는 환경이 현재 갖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더 많이 접고 커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더 큰 디스플레이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상이면 더 크게 보고 싶고 더 시원하게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에 훌륭한 휴대성이 겸비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더 큰 화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욕구다라는 점을 봤을 때 폴더블 스마트폰 혹은 폴더블 디바이스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제품의 영역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어느 정도 경계성 디바이스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더 나아가면 태블릿과 노트북을 대체하거나 혹은 하이브리드성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 폴더블 노트북 혹은 폴더블 모니터, 이와 같은 제품들도 향후 충분히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폴더블 스마트폰 혹은 폴더블 디바이스에 대한 제품의 다변화 그리고 제품의 시작은 단순히 이번 나오는 Z 플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폴더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대가 바로 애플에 있습니다. 얼마 전 나온 레포트에서 살펴보면 삼성의 폴더블 폰 흥행, 애플도 분명히 보고 있겠죠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뽑았는데요. 삼성전자만큼이나 애플도 사실 더 이상 스마트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은 동일하게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레포트에서 예상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2023년에는 애플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폴더블 제품의 기술이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향후 애플이 이 시장에 진입하면 굉장히 큰 호황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뭐 몇천 원, 몇만 원 올랐다고 여기서 매도를 하기에는 사실 더 큰 시장이 열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단기간의 수익 실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려 있는 시장성 자체가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꾸준하게 믿음을 갖고 분할 매수하기에 괜찮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애플이 정말 과연 폴더블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는가를 봤을 때 여러 부분에서 애플은 분명히 폴더블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힌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애플이 최근 들어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주요 특허를 낸 것들을 살펴보면 특히 작년 들어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특허를 공격적으로 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투자 역시도 최근 들어서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애플이 분명히 폴더블 스마트폰을 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물론 그 시점에 대해서는 2023년이다 24년이다 예상은 달라지지만 결국 언젠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이런 형태의 이미지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의 선방이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사전 예약 흥행은 여러모로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매력적인 건 알았고, 그리고 나도 기꺼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면 과연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실 텐데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모두 관련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폴더블 스마트폰의 실적과 연동돼서 가장 큰 매출액의 변동을 기록할 수 있는 업체로는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BH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이와 같은 업체들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잘 나가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임에는 분명합니다만, BH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워낙 좋고 폴더블 스마트폰도 잘 되면 뭐 더 좋고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KH바텍과 파이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흥행으로 인해서 기업의 매출액 규모와 영업이익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재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동폭과 수혜는 바로 이 두 업체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인다면 이 두 업체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안정성 위주로 폴더블 스마트폰의 수혜도 어느 정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BH나 이녹스 첨단 소재도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아무래도 이와 같은 업체들이 탄력성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업체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지난 약 5개월간 주가가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본다면 파인테크닉스의 주가의 탄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이에요. 같이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5월 말 이 정도를 본다면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약 19,000원 수준에서 현재 26,000원을 찍은 상태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약 5,000원 수준에서 현재 11,000원을 뚫었으니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었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 50%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인테크닉스가 대장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파인테크닉스와 KH바텍이 뭐가 다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KH바텍의 주요 제품은 바로 이와 같은 힌지예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접힐 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이 바로 이 힌지라고 볼 수 있고, 파인테크닉스는 무엇을 하냐면 디스플레이 뒷면에 디스플레이가 접힐 때 보호해주는 메탈 플레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KH바텍은 외장인지 파인테크닉스는 내장인지라고 모르니까 이 두 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부품이고요. 단순히 완전히 다른 부품인 걸 떠나서 고객사도 완전 다릅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삼성전자고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는 고객사도 다르고 제품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전혀 경쟁 관계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돌아가서 그러면 왜 같이 흘러가는 건 맞는데 KH바텍보다 파인테크닉스의 주가가 훨씬 더 급등하고 있냐, 왜 파인테크닉스를 대장으로 생각하냐 라고 한다면, 파인테크닉스가 KH바텍보다 나은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모바일 OLED 시장 점유율이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업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고요. 애플의 아이폰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쓴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애플의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보면 아이폰 8 같은 경우에는 전체 디스플레이 점유율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는 2021년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고객사잖아요. 그래서 향후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를 쓸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되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애플의 아이폰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이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파인테크닉스가 KH바텍보다 더 나은 점입니다. 반대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고객사이기 때문에 KH바텍이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중국 업체를 뚫기 위해서는 다 개별로 영업을 해서 뚫어야 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확대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파인테크닉스의 주가가 더 변동성이 큰 이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5월부터 재개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적용된 공매도 재개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닥 150에 속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닥 150에 소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멘텀을 보더라도 파인테크닉스가 공매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이 파인테크닉스가 훨씬 KH바텍보다 주가가 더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면 KH바텍에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바텍에 투자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KH바텍이 파인테크닉스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레퍼런스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굵직한 정말 매력적인 벤더와 현재 협업을 하고 있지만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역대 가장 훌륭한 기업과 많은 협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이전에 글로벌적으로 원탑 핸드폰 제조회사가 노키아였던 시절에는 노키아의 힌지를 담당했었고요. 노키아가 무너지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치고 나갔을 때는 삼성전자와도 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지만큼은 KH바텍이 글로벌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와 현재 협업을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좋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애플이 들어오면 애플도 각계격파 형식으로 영업을 해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코스닥 150에 한정된 공매도가 결국에는 코스닥 전 종목에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때 가면 파인테크닉스는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매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리스크가 별도로 없다라는 점도 KH바텍이 지금 당장은 파인테크닉스 대비해서 애플에 대한 확장성도 조금 떨어진 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KH바텍도 애플에 대한 확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KH바텍이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와 KH바텍을 투자하실 때 그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알고 투자하시는 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